안녕하세요. 두 번째 책 읽는 시간입니다. 이 동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좀 여기가 거뭇거뭇하죠. 머리도 지금 이 상태만 보여서 좀 어느 정도 좀 정갈해 보이는데 뒤에는 많이 뜨고 눌리고 그런 상태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편안하게 읽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걸 남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책을 입 밖으로 내면서 소리 내면서 읽었을 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게 해줬습니다 저게 해줬습니다 이런 말보다 제가 꾸준히 이렇게 책 읽는 동영상을 남기고 올리게 된다면 다른 분들도 한 번쯤은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입을 풀어주고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입 푸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중간 읽는 동안 또 그런 자연스러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남기고자 합니다. 책을 솔직히 조금 읽었어요. 한 2페이지 정도 입을 풀려고 읽었는데 원래는 더 풀어줘야 되죠. 꿈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걸로 해서 남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남기고 있고요. 남길까 합니다. 일단 입을 풀어줄 때는 저는 이렇게 입을 스스로 좀 찢어지기도 하고요. 좀 볼품사납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람을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술도 많이 풀어줍니다. 이제 혓바닥 같은 경우도 이제 굴려주죠, 안에서. 이건 좀 오버했네요. 좀 죄송합니다. 보기 흉측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올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네요. 어쨌든 혓바닥도 풀어주고 다 얼굴 근육도 많이 풀어줘요. 위아래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또 하는 중간중간 입을 크게 벌려서 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좋다라는 게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글을 읽을 때도 이제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 모양을 크게 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최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박또박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벌려주려고 하고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작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신뢰를 얻기 위한 25가지 심리기술 작은 시작. 지은이는 존 맥스웰과 레스 페트로라는 분이고요. 이제 레스 페트로라는 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존 맥스웰이라는 분께서 멘토링 시간을 갖는 그런 책 구조로 되어 있어 짜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5가지로 나눠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교이다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서 하느님이 이렇군 저렇군 그런 게 아니라 책 내용 중에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유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외에는 자기계발서 중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경청의 기술도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청이 가장 중요한 거고 경청뿐만 아니라 경청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냥 듣는 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당신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런 좀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부분들. 누가 그랬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경청은 듣는 것이 경청의 반대말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누군가가 남겼더라고요. 그런 만큼 경청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또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또 그런 부분들,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 들어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또 스스로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청을 하다 보면 이게 3분, 10분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잘라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 그런 것들 못하다 보면은 지루해지기도 해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좀 지루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품도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25가지로 해서 심리기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작은 실천으로 해서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담아낸 것 같아요. 시간이 뭐 이렇게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도 6분이 지나갔네요. 일단 저는 이제 겨우 이제 75페이지 읽고 있고요. 75페이지가 이제 8번째 신뢰 기술, 심리 기술입니다. 신뢰를 얻는 심리 기술 8. 꿈을 격려하라. 꿈을 격려하라. 당신의 야망을 얕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소인배들은 그렇다. 위대한 사람들은 당신도 역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마크 트웨인. 레스. 꿈과 희망에 대한 낙관론. 존의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그의 책, 세미나, CD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는 편지를 매주 수십 통씩 받는다는 것이었다. 캐드웰에게 몇 통 볼 수 없겠냐고 하자 그녀는 편지가 가득 담긴 두꺼운 폴더를 건넸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다시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람들이 다시 솟아난 희망과 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2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다. 존이 연설했던 영 크리스천 리더십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케빈의 편지였다. 고맙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이 지난 6년 동안 제 삶에 더해준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캐털리스트, 총매 또는 총매 역할을 하는 사람, 대회에 참석한 떠오르는 지도자 5,500인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줄 때 마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나 힘이 솟습니다.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뭐 회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작자나 아니면 그 인물이 대화하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따옴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감정이라든지 좀 더 톤의 변화를 줘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왜 목소리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트의 편지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전에 추구했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고 입을 참 조잡하게 풀죠. 이게 사람도 있는 데서는 안 하는데 제가 혼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입을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네요. 이걸 올릴 생각을 하니까, 또 이 동영상을 누군가가 볼 생각을 하니까, 한 명이 됐든 뭐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린다는 자체만으로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억해 봐주실 거라 믿고 다시 읽을게요.
두 번째는 매트의 편지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전에 추구했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캐털리스트 대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하느님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은 제게 직접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책에 대해 좀 피드백이나 다른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남기다 보면 저한테 좋은 댓글이나 좋은 말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00명이 보시면 적어도 1명 정도는 그렇게 좋게 써주시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이렇게 옮겨놓으면 그런 게 또 하나의 누군가에게는 좀 믿음을 주는 하나의 또 신뢰가 가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듣겠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비판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비판적이어서 제 삶이 좋아지는 거는 거의 그렇게 없기 때문에 물론 직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시선을 비판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제3자의 시선 여러 가지 시선들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너무 비판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제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만큼 사람들이 변화로 온다는 거고 그게 1000명이 1명이든 10,000명이 1명이든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를 왔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한 마음 또 하느님한테 무슨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만한 것이죠. 이어서 읽을게요. 매트는 다시 꿈을 향해 자신을 던졌고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의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가 계속 그들의 꿈을 격려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경스러운 거죠. 계속 10년 이상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꿈을 격려해 주었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고요. 10년 이상 샌디에고에서 존의 스태프로 함께한 팀 엘모어 목사는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도 존을 찾아가 앞으로도 존의 조언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팀은 존이 놀랍도록 실천적이었다고 회고한다. 존은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후회해서는 안 되죠. 난 당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팀이 새로운 일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기도 했단다. 그러던 중 드디어 팀은 콜로라도에 있는 준교회 교회병행단체 준교회의 부대표직을 수락했다. 존은 오로지 격려만 했다. 그는 진심으로 팀이 꿈을 실현하고 잠재력을 달성하기를 원했다. 맥스웰과 함께하는 멘토링 시간. 사람들이 내게 꿈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이다. 그것은 상당한 용기와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의 삶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잘못된 말은 사람의 꿈을 망칠 수 있다. 적절한 말은 그 사람이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당신을 신뢰한다면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할 때 다음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꿈은 연약하다는 점을 잊지 마라. 여배우 캔디스 버게는 꿈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꿈을 쫓는 것을 달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이 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말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책 읽는 것만 보셨겠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이해를 못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는데도 제가 좀 집중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소리 내면 읽으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단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각해놨던 것들을 또 불현듯 떠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또 신기하게도 연관 지어서 또 생각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도록 할게요. 소주제고요. 이제 꿈은 연약하다는 점을 잊지 마라. 여배우 캔디스 버게는 꿈은 수명이 이게 책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트름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배우 캔디스 버게는 꿈은 수명이 짧다 라고 말했다. 좀 여성스럽게 말을 했어야 되나요? 여배우 캔디스 버게니까 꿈은 수명이 짧다 라고 말했다. 좀 죄송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꿈을 쫓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이 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별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을 절망시키려고 한다. 다른 이들에게 꿈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비관적인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 절대 꿈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꿈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꿈이 무리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당신 비관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꿈을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한테 꿈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잃는 것은 잃는 것은 굉장한 손실이다. 한때 눈부시게 보이고 에너지를 주던 꿈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 현재 당신은 어떻게 되었나? 세터데이 리브의 편집자이며 UCLA 정신의학과 부교수인 노만 커즌스는 죽음이 삶의 최대 손실이 아니다. 최대의 손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면이 죽는 것이다. 이라고 믿었다. 꿈은 우리를 살게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들은 대부분 25세에 꿈꾸기를 포기하면서 바보가 된다. 라고 말했다.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그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5, 24 이 정도 넘어가면 꿈이라는 걸 좀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좀 이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생각들하고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기보다는 좀 비관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미 저보다 이분이 언제적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도 책에서 많이 나와서 적어도 저보다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인생 100년 가까이 되는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저보다 빨리 태어나신 분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5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제가 무식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보다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미 누군가는 다 말하고 죽었다는 표현은 정말 돌아가셨다. 세상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같은 뜻으로 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25세에 꿈꾸기를 포기하면서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된다라는 거에는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지만 25살 제 경험상으로 비춰봤을 때 군대 제대하고 23살, 4살 제대하고
딱 그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격려하는 것은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는 그랬어요. 제 주변에는 저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사람이야 너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말뿐인 게 아니라 실천을 하고자 뭔가를 나름대로 되게 많이 도전을 했거든요. 물론 그 도전들이 지금에 돌아봤을 때는 참 끈기도 없었고 꾸준히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간절하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고 최고가 아니었나는 또 생각을 해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좀 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그 순간 그 당시에 저는 정말 뭐 간절했고 열심히였고 최대로 노력한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또 하나의 합리화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의 저와 많이 달랐고, 또 아는 것도 그렇고 습득하는 것도 그렇고 열려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쌓아가야 되고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변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만나봤던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세계 정복, 한 명은 우주 정복. 세계 정복이라고 했던 친구는 그래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튜어디어스거든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발자국을 다 남기는 게 나한테는 세계 정복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우주 정복 이런 말 말고는 좀 앞에 말했던 친구처럼 좀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상당히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꿈이라는 건 그만큼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꿈에는 이렇게 하찮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무리 몽상적인 거고 아무리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실현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는 실현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화면을 쳐다보면서 하니까 눈이 좀 아파서 화면을 쳐다보지 않고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책에 있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또 대화를 하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소주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꿈을 격려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 된다. 꿈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에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의 6단계를 실천하라. 1. 꿈을 1. 꿈을 공유하라. 모든 사람이 꿈이 있다. 다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뿐이다. 좀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봤었어요. 근데 좀 뭐라 할까, 물어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생겨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게 뭐 잘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꿈을 묻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꿈이 없는 분한테는 전에는 꿈을 가지세요라고 했지만 지금은 꿈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꿈을 갖기 위해서 뭔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의 꿈은 이렇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좀 하나의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건 말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꿈과 더불어 사람을 인정하라. 꿈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꿈보다는 사람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고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꿈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과제에 대해 물어보라.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꿈을 쫓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쵸.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꿈을 꾸는 게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책 읽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체조하는 거, 그 이전에 했었던 이제 1분 이상 동영상 남기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한 10분, 20분, 뭐 많게는 30분도 촬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영상 일기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나아질까? 이런 좀 의심도 들기도 하고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뭐 이런 스스로의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제가 해보는 거. 10년이 됐든 죽을 때까지 하든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도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뾰족한 그런 이야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나름 이제 성공했다, 뭐 롤모델로 삼고 싶다, 멘토로 삼고 싶다 이런 분들처럼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 간절해지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좀 막막한 말보다는 그건 물론 맞는 말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 과정을 겪지 못하고 있지만 좀 뭔가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도전조차도 머릿속에서 수없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들은 정말 막막한 말이고, 뭐랄까, 알면서도 그래 뭐 하면서 또 잊혀지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도 그분들처럼 그 위치에 쓴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남긴다는 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을 남기고 있는 거고, 이 과정의 끝에 성공이 있을지, 혹은 과정에 성공이 있을지, 또는 평생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꿈만 꾸다 이 세상과 등짓지 어떨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테고, 그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남김으로써 누군가는 보게 되고, 그 누군가가 봤을 때 마음이 울리고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꿔서 좀 희망적인 낙관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유명해졌을 때 이런 동영상을 누군가는 또 찾아서 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찾아서 볼 때, 아, 저 사람 지금은 이렇게 유명하지만 이때는 되게 찌질했네. 이때는 뭐야 이거 사람이 왜 이래,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뭐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되게 보기 흉측해, 아 뭐 이래, 아 좀 밥맛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네,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하나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고, 정말 자연스럽고 좀 형편없는 모습들이잖아요. 되게 잘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고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티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냥 순수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입을 풀어주는데 되게 흉측하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그냥 남기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제가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누군가가 찾아보고, 아, 이 사람이 이랬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러네. 그래, 이 사람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과정들을 겪을까? 나도 그러면 뭔가를 꾸준히 하나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을 누군가가 품게 된다면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딱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걸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바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그런 바람이 반이고 저 자신을 위한 바람이 또 반이고, 그렇게 크게 보자면 그 두 가지 바람인 것 같아요. 또 짜잔하게 보자면 남을 위한 50%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고, 나를 위한 50%에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4번. 도움을 주어라. 가치 있는 꿈을 혼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은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는 듯 기뻐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한때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 혼자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혼자 하고 싶은, 옛날만큼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에 좀 비판적으로는 좀 뒤집어서 보자면, 혼자서 충분히 꿈을 이루고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내면적으로 파고들면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원조도 있었고, 누군가의 좀 파트너십이라든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혼자 이룰 수 없는 꿈에 속하는 것일 테고요. 어찌됐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이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옳다, 이거가 정답이고 정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가능한 저는 이제 함께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혼자가 아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꿈도 최종적인 꿈이 이제 분식복지사학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닌 누군가가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또한 함께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꿈은 제 자신을 위한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장애복지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누군가가 먼저 앞서서 이루어준다면 제 꿈은 당연히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꿈이.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5번째.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꿈을 상기하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진심으로 도와주려면 일회성 활동으로 끝내지 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주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동참하고 싶은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2주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이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살아왔던 인생이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좀 헤쳐나왔던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나 힘들어, 나 이래 저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또 이런 말을 용기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경우, 이제 그런 선택을 좀 잘못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 그래,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좀 속사정을 얘기했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해놔서 그 속사정을 누구나 다 알게 돼서 좀 제가 곤란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쌓이다 보니까 뭔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아진 거겠죠.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제 20살 된 친구들이나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 좀 뭐랄까 삶의 상처, 삶의 시련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제가 10을 겪었다면 그 친구들은 그래도 5에서 7을 겪었을 7 정도만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보다 더 풍파가 심한 삶의 우여곡절이 심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 친구들은 저보다 뭐 10년이 젊든 20년이 젊든 저보다는 삶의 그런 지혜라든지 우여곡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그래도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일단 어떤 무리에 속해서 계속 한다는 게 조금 버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무리에 속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창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 다양성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 항상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정체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후퇴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저께도 디프리라는 정모에 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참 이제 그런 걸 하고 다닐 때는 떨림이 없었는데 어저께 순간적으로 하니까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더더더 떨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꿈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후퇴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누군가한테 들키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점점 안으로 파고들면서 외부의 사람들과 접촉을 좀 꺼리기는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일은 일, 또 사적은 사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또 피곤해서 또 지내다가 다음날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돌아다니긴 하지만 또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고 동의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정체기가 올 수도 있고 혼란기가 올 수도 있고 뭔가 좀 후퇴되는 그런 심리적인 징크스가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계속 꿈을 상기하고 꿈에 대해서 연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기 위한 뭔가를 하는 그런 실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게요. 6. 날마다 꿈 파괴자가 아니라 꿈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격려를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 레이더를 세우고 그들을 도우라. 진짜 멋진 말이네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파괴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파괴자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꿈이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꿈을 응원해줬을 때 순수하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멉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 꿈을 되게 너무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이렇게 격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화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좀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좀 잘 가려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 30대 이제 중반인데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선배님들에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디프리라는 곳에 어제 다녀왔던 디프리라는 곳에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도 다 꿈을 쫓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만나는 물론 우리 흔히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 막 꿈을 독려해주고 꿈을 막 상기시켜주고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또 그런 사람과 항상 같이 지낸다는 것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사신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고요. 만약에 저하고 같은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격려를 찾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서 찾을 수 없다면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꿈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도 하고 에너지도 얻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40분 정도. 아직 책 한 단락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일단 마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성취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꿈만큼 살 것이다. 인기 만화 딜버트를 그린 스콧 애덤스는 만화가로서의 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나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조차 모를 것이다. 내가 만화가가 되려고 할 때 편집자들은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보냈지만 차례로 거절당했다. 어느 편집인은 내게 전화해 미술 수업을 더 들으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미디어의 편집장이자 업계의 실제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세라 길레스피가 내가 계약을 하자고 연락해왔다. 처음에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나는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지,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지, 혹은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신문, 잡지 만화가로서 이미 충분하다고 믿었다. 나에 대한 그녀의 자신감은 내 평가 기준과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그녀와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나는 더 잘 그릴 수 있었다. 편집장 세라 길레스피는 애덤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좌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격려 그리고 그녀가 준 기회 덕분에 딜버트는 가장 사랑받는 만화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의 꿈을 격려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보라. 격려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꿈을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 꿈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네요. 동감하고 공감하고 추천합니다. 당신의 레스의 말을 마지막 말로 이제 마무리 짓게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꿈을 격려했다가 자칫 그들의 머리에 복잡해질까봐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격려, 행동이 미래의 긍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실제 이것은 현재 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게 만든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공조 성과 모델이라고 한다. 그 이름이야 어떻든 사람들의 꿈을 격려하는 것으로 인해 잘못될 일은 없다. 꿈을 격려하는 사람들의 공조 성과 모델이라고 하는군요. 전문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생활 속 실천, 잊어야 할 것, 다른 사람의 꿈을 비판하는 것은 잊자. 당연히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이라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할 것, 꿈에 도달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은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행동할 것, 그 사람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라. 기억할 것, 누군가 당신과 꿈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이게 한 45분쯤에 끝나는데 지금 현재가 44분쯤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읽으려고 했고요. 제 말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행동할 것과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자면 그 사람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어라. 이 또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기억할 것도 마찬가지. 나누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영이 중심에 있다는 것.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놓치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보다는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뭐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진짜 뭐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걸 대화하는 형식으로 또 제 자신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의 뭐 4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끊길 때가 되는데 끊기지 않네요. 일단 어쨌든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책을 그냥 쭉 읽는 것도 괜찮고 대화를 하면서 읽는 것도 괜찮고, 일단 책을 쭉 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식으로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또 비판적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은 읽더라도 그 한 줄 한 줄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생각들,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들이 났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이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으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식으로 남기도록 노력을 할게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동영상 얘기와 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